우리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개들 중에는 아주 위험하고 사나운 견종이 있습니다. 핏불 테리어라 불리는 이 투견은 살상력과 공격성이 최상위권을 달리며 미국에서는 다른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죽이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맹수이기도 한데요. 많은 핏불 테리어들은 사람에게만큼은 영락없는 애완견으로 보일 정도로 친근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굉장히 사나우며 미국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는데요. 핏불 테리어는 로트와일러처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소와 같은 큰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개량되었으며 온몸이 단단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인한 맷집과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 투견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핏불 테리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핏불 테리어 앞에서는 야생의 맹수들도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와 가장 비슷한 동물로 여겨지는 야생의 늑대와 사나운 핏불 테리어가 충돌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늑대 한 마리가 핏불 테리어와 1대1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늑대가 핏불 테리어를 싸움 도중 죽여버린 일도 있는데요. 막강한 전투력의 투견 핏불 테리어와 야생의 강자인 늑대 중 더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핏불 테리어에게 죽은 늑대. 러시아의 한 뉴스 보도에서 핏불 테리어와 늑대가 1대1로 싸웠던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부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자꾸만 늑대가 나타나 돼지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늑대로부터 돼지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순간 강력한 투견인 핏불 테리어를 들여와 돼지들을 지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실제 늑대가 나타나자 예상대로 늑대는 돼지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핏불 테리어가 달려들어 돼지를 공격하고 있는 늑대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핏불 테리어는 큰 상처 없이 살아남았고 늑대는 주변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버렸는데요. 쓰러진 늑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뒷부분을 핏불 테리어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고 얼굴 부분에도 발톱이나 이빨에 긁힌 듯한 미세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늑대의 크기는 많이 쳐져도 대략 30kg에서 40kg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다소 작은 늑대였는데요. 비슷한 체급이라는 조건 하에서라면 핏불 테리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또한 아무리 투견이라 해도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인 야생의 늑대들에게는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개체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수컷의 경우 최고 45cm에서 56cm에 16kg에서 4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암컷이라 해도 최고 43cm에서 50cm에 14kg에서 27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핏불 테리어들은 투견으로 개량된 만큼 최강의 전투 스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능력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체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중소형 늑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핏불 테리어들은 30kg에서 40kg대의 체급을 가진 중소형 늑대들을 상대로 이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투견 문화가 유행이었던 개척 시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야생에 사는 늑대들을 포획해서 핏불 테리어와 대결시키곤 했다는데요. 이때 많은 경우 핏불 테리어가 중소형 늑대들을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늑대 같은 소형 늑대들의 경우 아무리 야생의 맹수라고 해도 오로지 싸움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슷한 체급의 핏불 테리어를 이기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몇 차례의 대결에서 핏불 테리어가 야생의 늑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핏불 테리어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야생의 동물들과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승부를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핏불 테리어는 투견 시합에서 5회나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발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죠. 같은 부위에 또다시 부상을 당하고 자꾸 쓰러지기를 반복해도 무려 27번이나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승리의 여신은 포기를 모르는 핏불 테리어에게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핏불 테리어의 무기가 단지 투지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력과 긴 시간 동안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스태미나가 있는데요. 상대를 물고 끝까지 늘어지게 유리한 짧은 뭉툭한 턱 구조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늑대들의 길쭉한 주둥이는 살상력만큼은 핏불 테리어보다 뛰어나지만 물고 늘어지는 데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핏불 테리어들은 다른 견종들에 비해 머리가 크며 그 덕분에 무는 힘 또한 훨씬 강합니다. 또한 경기를 위해 발달된 요령과 게임을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 또한 가지고 있죠. 핏불 테리어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전략을 쓰는데 처음부터 상대방을 강하게 공격해 끝내버리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다 상대가 지쳐서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승기를 잡고 밀어붙이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치 복싱 선수들처럼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무는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 게임을 풀어가다가 기회가 오면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는 것이죠. 핏불 테리어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 병기로 개발된 반면에 야생의 늑대들은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런 만큼 늑대들은 핏불 테리어나
다른 투견들처럼 마구 달려들어 물어뜯기보다 사냥개들이나 진돗개처럼 치고 빠지며 다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 적이 약점을 노출하면 번개같이 달려들어 치명타를 노리는 방식의 전법을 구사합니다. 그런 만큼 늑대들은 좁은 우리에서는 원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장소를 넓은 곳이나 야생으로 바꾼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핏불 테리어와 늑대의 싸움은 많은 경우 UFC 경기장에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들처럼 지나치게 좁은 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늑대들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핏불 테리어보다 더욱 체급이 큰 대형 늑대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좁은 곳에서 늑대들은 적극적으로 핏불 테리어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소극적인 공격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늑대들이 많이 주눅이 들어있었다는 점도 승부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로 늑대들 중에서도 대형종에 속하는 회색 늑대가 핏불 테리어와 대결하다 패배한 적도 있는데 놀랄만한 결과입니다. 늑대에게 죽은 핏불 테리어. 하지만 핏불 테리어에게 야생의 냉혹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는 늑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제한된 경기장 안에서 마치 게임을 풀어나가는 듯한 방식의 싸움에 유리하다면 늑대는 넓은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많은 바깥에서의 싸움에 유리한데요. 실제로 논밭에서 일어난 늑대와 핏불 테리어의 싸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싸움에서 늑대의 크기는 핏불 테리어보다 약간 더 크긴 했지만 큰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견들조차 제압한 전적이 있는 핏불 테리어라면 해볼 만한 싸움으로 보였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초반부터 핏불 테리어는 늑대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우세를 점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의 목을 물어 죽일 것만 같았죠. 늑대는 계속되는 핏불 테리어의 공세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급소를 물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머리를 오른쪽으로 피하며 핏불 테리어의 공격을 흘리고 카운터로 오히려 핏불 테리어의 주둥이 부분을 물어버렸습니다. 곧바로 핏불 테리어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내므로써 승부가 결정지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핏불 테리어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치악력을 가진 늑대가 핏불 테리어를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체격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탈리아 늑대 한 마리가 핏불 테리어를 물어 죽이고 달아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늑대는 평균적으로 몸길이 110cm에서 150cm에 30kg에서 35kg, 대형 개체의 경우 40kg에서 45kg 정도로 핏불 테리어에 비해 그다지 큰 늑대가 아닙니다. 좁은 철창 안이나 경기장에서라면 핏불 테리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체급의 늑대죠. 이 핏불 테리어는 공격받은 직후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철창이나 경기장이 아닌 바깥의 야생에서라면 아무래도 늑대들이 핏불 테리어에 비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급의 차이가 나는 큰 늑대들은 핏불 테리어를 더욱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을 지키고 있던 핏불 테리어 한 마리에게 두 마리의 늑대가 다가와 조심스레 공격을 시도하더니 한순간 잽싸게 잡아채 끌고 가버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적도 있습니다. 또한 늑대를 보고 맹렬하게 쫓아갔던 검은색의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CCTV에 찍혔는데 이후 카메라에 잡힌 것은 늑대의 입에 물려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죠. 실제 1대1 격투에서 큰 늑대 한 마리가 핏불 테리어의 머리를 세게 물었는데 이때 두개골과 아래턱이 한꺼번에 관통되며 순식간에 죽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결투에서 늑대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핏불 테리어가 결국 늑대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처럼 바깥에서의 결투라는 조건, 그리고 대형 늑대 및 초대형 늑대가 상대일 경우 핏불 테리어는 힘을 쓰지 못하고 쉽게 제압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핏불 테리어와 늑대들 모두 개체마다 크기와 성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싸운다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좁은 장소에서는 늑대들이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하고 그 결과 중소형 늑대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개체들도 핏불 테리어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치고 빠질 수 있는 넓은 야생에서라면 확실히 늑대들이 우세한데요. 덩치 큰 회색 늑대나 북극 늑대 같은 녀석들이 상대라면 늑대들 쪽이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전투에 특화된 견종인 만큼 만약 야생에 풀려나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생존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핏불 테리어의 모습을 보면 분명 이 견종은 위험한 개입니다만 의외로 많은 곳에서 핏불 테리어들이 얌전하게 사람들과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핏불 테리어들의 강인한 신체를 전투가 아닌 다른 분야에 활용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핏불 테리어는 반드시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견종입니다만 정말 잘 훈련받는다면 얼마든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잘 훈련된 핏불 테리어들은 사람을 잘 따르며 유선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핏불 테리어들을 키우는 견주들도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잘 훈련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